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17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79일 차고요. 오늘은 38페이지예요.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할게요. 네. 박사님은 다음을 알아냈습니다. 생각과 개념, 물질, 이미지와 같은 세상 모든 것이 긍정이나 부정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말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행동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거와 나의 어떤 그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념, 물질, 이미지, 신념 밑에 그 이름을 붙이면서 이미지와 형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같은 세상 모든 것, 내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긍정이나 부정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모든 것은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주파수와 진동을 방출하고 예외 없이 주파수하고 진동을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하고 비개인적인 의식의 비개인적인 그냥 에너지 장 안에 비개인적인 의식의 장에 영구히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 안에 그냥 영구히 그냥 이게 각인이 된대요. 그 모든 것은 의식 자체를 통해서 이 테스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의식 자체로 테스트했을 때 이게 이제 나타난다,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수단이 부족해서 생기는 무지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수단이 부족해서 생기는 무지로 인해 세상의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박사님은 보아왔고 진실을 식별하는 도구로 임상 운동 역학 기법을 연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운동 역학 기법에다가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셔서 의식, 지도도 다 수치를 재보시고 그죠? 그걸 이제 다 만드신 거야.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죠. 박사님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수천 명의 테스트 대상자들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나누어 근육 테스트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누구에게나 동일했습니다. 1000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시연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공 감미료가 든 500장의 표시 없는 봉투를 배분하고 인공 감미료예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유기농 비타민 C가 든 동일한 봉투 500장을 배부한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인공 감미료인지 유기농 비타민 C가 들어있는지 모른 채 청중은 짝을 지어 2가지 봉투를 테스트했습니다. 봉투가 공개되고 모든 사람이 인공 감미료에 반응하여 약해지고 인공 감미료는 반응이 약해지고 유기농 비타민 C에 강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던 순간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공인지 유기농인지 모르는데도 거기에 근육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법을 사용한 그런 식의 실제 경험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테스트는 마음을 우회하는 비선형적 방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일반인은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밀폐된 봉투, 예를 들어 히틀러 사진이 든 봉투, 히틀러는 에너지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밀폐된 봉투에다가 어떤 사진을 넣든지 간에 그렇죠? 그 에너지를 마음에 품으면 뭔지 모르고 봉투에다 그냥 놓고 그 에너지를 마음에 품잖아요. 품으면
팔이 약해지고 다른 밀폐된 봉투, 다른 것에는 마더 테레사 700대가 넘으신 분, 이분은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뭐 50으로 뚝 떨어졌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음, 마더 테레사 사진이 든 봉투는 강해진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어이구 저거는 그냥 어이구 막 그냥 미워 죽겠어 하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있느냐. 내 에너지가, 강함과 약함은 내가 있는 거지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 항목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한다면 그 기법의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법이 작용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단지 작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완전히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작동 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진 않더라도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작동 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인터넷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따를 만한 정보원으로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지 않나요? 신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동 원리를 내가 지적인 원리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 그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은 1장에서 설명할 것처럼 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박사님은 인간 경험 전체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임상가, 의식 연구가, 동물 애호가, 영적 스승으로서 박사님이 수많은 노력으로 이루고자 한 목표는 언제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의 세상 속 역할을 정의해달라고 요청받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영적 알 촉진하여 인류가 겪는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 나인 그것으로 존재하며 이를 가능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겪는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인류가 모든 이 몸과 마음으로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모든 것들은 고통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이게 그래서 이게 다 고통이구나. 내가 있다는 순간부터 그냥 고통인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 이 고통 속에서 줄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나인 그것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존재하며 이를 가능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지도는 촉진하고 영적인 알을 촉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서 촉진하는 거는 이게 마음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너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변형되는 거는 내가 진짜 마음을 벗어나서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영적인 알물, 그쵸? 영적인 알문 내가 사랑으로 있는 그 자체로 가 있을 때, 그게 촉진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주요 교육 도구로 출연했습니다. 박사님은 작업의 목적이 자신의 경험한 작업의 목적이 호킨스 박사님은 본인이 경험한 의식의 갑작스런 변화, 그 다음에 고전적으로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깨달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고전적으로. 부르는 이것을 이해하며 과학적 발견과 통합한 후에 서구 독자들의 자네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야, 이거를 갑작스러운 변화를 깨달음을 과학적인 발견을 통합해서 그거를 서구 독자들의 좌뇌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신 거예요. 좌뇌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좌뇌와 소통하는 신비주의자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하죠. 와, 좌뇌와 소통하는 자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비주의자의 영역입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올해 1월 달 거를 어떻게 하다가 녹화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자네는 칠판에다 글을 적어놔요. 그럼 이건 지워지잖아요. 운에는 칠판에다 글을 적는 게 아니라 완전 조각을 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안에 그냥 탁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또 이렇게 얘기를 '아 모네와 자네가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 완전 새겨져 있는 그것을 자네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렇게까지 인제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네와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신비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영적인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와 의식은 많이 모여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이해시키고, 이해시키고 변형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린 아직 신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에너지가 전달이 변화가 되는 거지 아직 근데 그 믿음조차도 싹 사라진 상태에서 사랑으로 있느냐 믿음 안에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지도는 간략하게 수치심, 죄책감, 20, 30, 무감정, 50, 슬픔 75, 두려움 100, 욕망 125, 분노 150, 자부심 175. 자부심, 즉 자기중심적 욕동에 따라 지배되는 자기중심적인 자부심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 욕동에 따라서 지배되는 낮은 위력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낮은 위력. 내가 최고고 내가 잘했고 내가 맞고 내가 이거는 낮은 위력이다. 낮은 아직 200 이하에 돈이 205, 207이에요. 그 돈이 들어오는 어떤 그 수준이 아니라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정도죠. 200 이하일 때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하위 수준에서부터 하위 수준에서부터 그다음에 200 용기, 자발성, 받아들임, 이성, 즉 개인의 온전성에 따라 지배되는 힘의 수준이 이성은 개인의 그냥 그 온전성에 따라서 지배되는 힘이 완전히 다른 거죠. 파워, 포스와 파워는 다르다 그랬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막 하는 내가 맞다, 내 하는 거는 포스, 물리적인 힘이죠. 근데 용기는 이성은 파워의 힘이 중간 수준 그리고 중간 수준이고 사랑 500이죠.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 540. 그다음에 기쁨, 치유, 황홀경 600이죠. 평화, 깨달음. 평화가 600, 깨달음이 700에서 1000까지와 같은 더 확장된 수준까지 의식 전체의 스펙트럼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빛이에요. 빛. 에너지의 밝기. 20에서 1000까지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의식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밝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스펙트럼이 제시해 주는 것이 다르다. 이처럼 상위 에너지 장들은 막대한 생명 에너지를 가진 반송파입니다. 점점 더 개인적 목표에서 자유로워지고 개인적인 게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특이해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뭔가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 에고의 그 특이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이한 거. 그게 여기에서 개인적인 목표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끊임없이 특별하게 내가 더 잘했고 저 사람보다 막 이게 엄청 저 사람보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 오빠나 동생한테 사랑받아야 되고 하는 특별한 그 자기 목표 있잖아요. 자기 목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래서 성인과
신비주의자 아라한 하신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목표, 개인의 에고, 신념이 목표죠. 신념. 믿고 있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목표대로 사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대로.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자유로워져야 진짜 사랑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내 목표가, 내 믿음이 얼만큼 확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에너지 장에서 또 바뀌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상위와 하위는 선형적 마음을 위한, 선형적인 마음을 위한 편의상 용어일 뿐, 용어라는 거야. 그것까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냥 평의상 용어일 뿐 실제 실상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실상에서는 모든 생명이 그것인 바에 따라 전체에 봉사하기 때문에 더 높거나 낮은 것은 없습니다. 키가 큰 나무가 작은 나무보다 더 나을까요? 다람쥐보다 고양이가 더 나을까요? 박사님이 서술하듯 모든 것이 존재라는 기적을 드러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예외 예외 없이 다른 모든 것과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든 크든 각자의 존재에서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낮다 높다 그게 없다. 그 자체에서 그냥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1페이지예요. 수잔과 결혼 생활 하신 세상과 의식 지도를 공유함. 의식 지도를 개발한 이후 호킨스 박사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의식 지도부터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의식 지도를 지역에 있는 중독, 회복 공동체들과 공유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사님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공동 설립자 빌 윌슨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그곳들 외에서는 의식 지도를 논의하길 망설였습니다. 누구나 근육 테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모든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근육 테스트 기법으로 이용해서 모든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 뭔가 나의 에너지가 어떤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20에서 1000까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내 의식 지도에서 20에서 1000까지가 있어요. 1000까지 올라가기는 그렇고 내가 20에서 175, 200 이하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있을까? 200이 내 안을 보는 거예요. 200이 내면을. 그래서 20에서 175 사이에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까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모든 진실들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법이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악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박사님은 수년간의 추가 연구로 온전한 사람만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온전한 사람만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를 참고하세요. 아내 수잔 호킨스와 동반자가 된 행운 덕분에 박사님의 발견들이 발표될 수 있었고 책과 강연을 통해 그분의 내적 상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잔이 버팀목이었지요. 라고 박사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자주 말씀하셨고 수잔 여사님이 버팀목이셨대요. 수잔이 버팀목이었다. 그래서 그녀 없이는 결코 무대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리한 직관, 그다음에 진심 어린 표현이 결합된 그녀의 조직화 능력. 그러니까 수잔 여사님은 예리한 직관력도 있으셨고 진심 어린 그 표현을 가지신 사랑이 500대가 넘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심 어린 표현이 결합된 그녀의 조직화 능력은
박사님의 내적, 그러니까 그게 어우러진 거죠. 박사님의 내적 지식이 세상과 원활히 상호작용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을 엄청 도와주신 분이 수잔 여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과의 결혼과 그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과 박사님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지 제가 물었을 때 수잔은 말했습니다. 단순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신은 그들의 운명을 지시합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남편을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박사님의 작품 전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부분 수잔의 헌신과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박사님 댁에서 대화를 나누며 수잔의 격려가 버팀목이 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박사님이 책 강연, 사상 작업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수잔 여사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조직화 능력, 예리한 직관, 진심 어린 표현들. 그래서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신은 그분의 운명을 지지하고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랑을 모든,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엄청 조금 슬럼프가 있으셨나 봐요.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요번에 수잔 여사님을 만나러 뵈러 간다고 7월에 내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도나를 가는 것 또한 버킷리스트에 하나도 한 달 살고 싶다는 거, 한 달 살기. 그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가거든요. 세도나에 가서 한 달 살기. 에너지가 높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느냐,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느냐, 나보다 어쨌든 일이 더 높고, 더 많이 높고, 더 많이 높은 곳, 지역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그런데 자꾸 내 에너지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정말 참 중요하죠. 그래 내가 계속 우리는 태어난 목적이 있잖아요. 의식이 진화되고 상승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의식 상승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잖아요. 내년에. 기회가 있을 때 언제든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물질은 내가 결정만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데 그 결정하는 게 상황을 보고 결정을 뒤에 하려고 해서 이 삶이 뒤집어져야 돼.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래서 결정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강연에 참석해 그분의 현존에 머물기 위해 먼 곳에서 여행을 왔습니다. 그들은 박사님의 에너지장, 그 오라가 그들 자신에게 자신에게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높은 그 에너지 장에 들어갔을 때, 그 오라 안에 들어갈 때, 그 장은 대신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하는 어떤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촉매 효과를 하고 치유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목격한 것이 실제로는 호킨스 박사님 자신에게 목격한 것이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진정한 참나가 진정한 참나가 대비추어진 거라고 늘 강조하였습니다. 대비추어진 거. 내 안에 참나가 있는 것이 호킨스 박사님을 통해서 다시 내비추어진 것이다. 요번에 이제
토요일 날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는데 한 명은 독감이 걸려서 못 왔구나. 3명, 저까지 4명 있었거든요. 못 온 애까지 해서 이제 3명은 요번에 이제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보고 3명, 7명 중에 4명은 결혼을 시켰고, 그쵸? 4명은 결혼을 시켰고, 3명은 아직 결혼을 안 시켰는데, 둘이는 아예 안 한다고 하나 봐요. 아예 안 한다고, 결혼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손녀딸을 데리고 갔어요, 예식장에. 그랬더니 예쁘나 그러는 거예요. 둘이가 안 시켜보니까 예쁘나 하면서. 아, 예쁘기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야, 다 잊어버리고 진짜 이 왜 손녀 딸을 봤을 때 다 잊어버리고 그냥 행복, 내 안에서 행복이 막 드러나 그랬거든요. 그냥 사랑이 드러나고 행복이 막 드러나잖아. 행복하잖아. 그랬더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이를 봤을 때 행복하게 웃고 내 안에서 기쁨이 막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행복과 기쁨이 다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외부에서 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더 이렇게 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회 역할을 하면서 호킨스 박사님께서도 진정한 참나가 나를 통해 당신들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은 스승의 참나와 학생의 참나는 스승의 참나와 학생의 참나는 하나이자 같은 것입니다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의 참나와 학생의 참나는 하나이자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결핍감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령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온갖 대륙에서 건너왔습니다. 내 안에 참나를 그 밖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밖에서 느껴지는 그 오라에서 참나를 느끼면서 내 안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대륙에서 멀리서도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참나인 진정한 참나, 그 본질은 전적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누군가 평생에 걸친 탐구 후 내 영혼은 마침내 집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묘사한 것처럼 말이죠. 제 경험으로는 마침내 그분의 현존 속에서 미운 오리가 백조로 인식됩니다. 잘 알려진 동화에서처럼. 그리고 이 영혼의 반영은 한 사람의 삶에 완전히 다른 차이를 만듭니다. 즉 우리인 바에 대한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인식되는 거, 참나를 봄으로 해서 내가 바뀌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다고만 바뀌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지 않아요? 네. 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을 찾아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인지 어떤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찾아서 재맥락하고 스탑시키고 끊임없이 느끼게 하고 해야 되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더 참나로 각각 의식 수준이 높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오늘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